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들어서 일교차가 급격하게 커진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날씨에 감기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코감기가 좀 심해진 것 같은데 항상 몸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았었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자산관리사 CIO는 3분기 10대 암호화폐 평균 하락률이 44%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자산관리업체 블록포스 캐피털의 데이비드 마틸 CIO는 미디움을 통해서 3분기 암호화폐 시장 주요 내용을 정리해 게재를 했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3분기 금 시세 상승률이 4.5%인데 기타 투자 자산 대비 높이 이제 9월 비트코인 가격 하락률은 14.4%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3분기 상위 10위의 암호화폐 평균 하락률이 44%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10대 암호화폐 중 9월 유일하게 반등세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상승률은 4%다. 세 번째로는 3분기 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의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를 했다. 네 번째로는 연초일의 상승률 1위는 BNB 상승률 160%라고 합니다. 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24% 오르며 2위라고 하네요. 네, 다섯 번째로는 바이낸스 US 출범 후 7일간 비트코인 거래량은 610 BTC 약 450만 달러, 9월 23일 출범한 벡트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754 BTC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 CFTC 주간 보고서에서 이제 비트코인 숏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숏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보다 하락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겠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참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또 한몫을 한 것이 비트코인과 테더의 상관관계가 또 이슈였죠. 테더가 또다시 대규모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USDT가 두 번에 걸쳐 총 2,200만 달러를 이체를 했는데, 네, 한 리서치 AMB 크립토가 토큰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하면은 새로운 USDT가 발행된 날에 약 70%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업체는 이에 대해서 올 들어 발행한 20억 달러 규모의 USDT가 2019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테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더가 발행을 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네, 이에 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테더 발행이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이와 더불어서 비트파이넥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테더 청문회가 열리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확실한 말들은 나오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러한 말들의 테더 측도 답답했던 것일까요? 네, 이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테더 측이 USDT로 비트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일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사는 4일 USDT 발행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성명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테더로 비트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일축을 한 건데요. 테더는 가격 조작을 지적하는 논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이러한 비난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서 미리 이번 성명 발표에 이르렀습니다. 네, 테더사의 자매 기업인 비트파이넥스도 테더와 거의 같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성장과 성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네요. 네, 덧붙여서 테더사와 그 관계 회사가 USDT를 이용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격 조작을 실시한 사실은 없다. 모든 USDT는 준비금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어서 시장의 수요만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가격 조작을 위해서
발행되는 일은 없다라고 테더사는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테더 측에서 단호하게 우리는 비트코인 시세를 조종한 적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말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테더 측도 참 답답한 노릇일 겁니다. 네, 하지만 참 이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죠. 네, 테더사는 이제 미국 달러를 담보 자산이자 가격 기준으로 삼는 암호화폐 USDT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USDT 발행량과 비트코인 가격 사이의 상관도는 분명히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USDT의 지급 준비금 논란입니다. 네, 이는 USDT가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과도 연관이 되게 되는데, 한 업계 관계자 또한 테더가 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USDT를 찍어낸 후에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할 수 있다면서 USDT를 한꺼번에 발행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태다라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테더 청문회 또한 뜨뜻미지근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암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ECB의 차기 총재가 암호화폐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 즉 ECB의 차기 총재죠.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 빠르게 발전하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안정성을 잃어가면서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한편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약 20만 명의 은행업 종사자가 실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까지 했었죠. 네, 여기 나오는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IMF 헤드를 맡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인물입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언급되니까 별거 아닌 인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입니다. 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 대 교수 같은 경우는 그녀는 국제적인 슈퍼스타이고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IMF에는 경제 정치를 모두 알고 있는 그녀가 적임자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분명 크리스틴 라가르드일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될 만큼 경제와 정치에 통달한 세계의 리더입니다. 네, 그러한 인물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암호화폐의 무궁무진한 잠재성과 그로 인한 여파들을 내다본 것이겠죠. 네, 암호화폐 자체가 저축하고 투자하고 결제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본인들의 사업에 적용하는 모습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게 되면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나카모토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 겸 비트코인 투자 자문회사 비트코인 어드바이저리 창업자 피에르 로커드를 초빙해 비트코인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네, 향후 피에르 로커드는 크라켄에서 암호화폐 교육 및 오픈소스 개발에 협력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크라켄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부터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네, 모건 크릭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논의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죠. 네,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본인의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논의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트윗 내용은 비트코인은 2009년에 출시가 됐고 10년 후 그것은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으로 성장을 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그들의 피아트 통화, 법적 통화를 토큰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년 안에 그들은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다.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소 과한 상상력을 발휘한 팜플리아노의 글은 다양한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네, 또한 팜플리아노는 다음 트윗에서 비트코인이 국가 통화로 채택되는 건 그들의 통화가 실패한다면 발생할 것이라면서 모든 제국이 결국 무너졌고 모든 세계 준비 통화는 결국 인기를 잃어갔다. 나는 그것이 미국에서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서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한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통화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사실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보면 허무맹랑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다른 국가통화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효율성을 더욱 높게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더욱더 많죠. 네,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새로운 자산의 형태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또 여기서 금을 대체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네, 금을 대체하기보다는 금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골드,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해지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일어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과연 앞으로의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까요? 네, 현재 홍콩과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와 홍콩 ATM기의 현금 부족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홍콩 주민들은 많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들의 현금이 거의 고갈되어 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결제와 자산 동결을 감시할 것을 우려해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나흘 전 비인크립토는 홍콩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근 로컬 비트코인즈에 기록된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도를 했었죠. 네, 수요가 하룻밤 사이에 폭발한 것처럼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도시 전역의 ATM기는 분명히 현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용자들이 많은 HSBC ATM은 비어 있다고 보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많은 기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꺼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들의 디지털 결제 습관을 통해 홍콩 시위자들을 추적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카일 베이스도 현재 전국에서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홍콩 시민의 재산을 임의로 동결할 수 있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 자체 은행 시스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홍콩 주민들은 점점 더 암호화폐 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난주 로컬 비트코인즈에서 약 1200만 달러의 홍콩 달러가 거래가 됐는데 이는 2017년 상승장 사이클의 정점 거래량을 능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로컬 비트코인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가 지난주까지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급등세가 30개의 고부가 가치를 거래한 한 프로트레이더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간 데이터는 마침내 이 문제를 잠재울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추세가 암담해 보이는데 갑작스러운 폭발은 홍콩의 재정 악화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당초 홍콩 시위대는 비교적 암호화폐에 무관심해 보였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그러한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홍콩은 붕괴되고 있는 금융질서가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사례 연구를 우리에게 제공할지도 모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뱅크런 사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암호화폐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네, 홍콩 지금 사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경찰이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중국계 은행 및 점포들은 집중 공격을 막고 있다고 하죠. 네, 이러한 홍콩 상황 속에서 홍콩 상황에 따라서 자국 화폐인 홍콩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홍콩의 상황보다는 약해서 이제 이미 이런 경제가 무너진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홍콩 상황보다는 약하지만 이미 경제가 무너진 국가들은
생각보다 많죠. 네, 이러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산을 지키고 부흥하려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가 그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지, 그에 따라 암호화폐의 위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면 소폭 상승 및 하락하는 횡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8% 하락하면서 950만원대, 이더리움은 0.3% 상승하면서 20만 8천원대, 리플 XRP는 0.7% 상승하면서 30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 소폭 하락한 67%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7% 아직까지는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삐걱대는 페이스북 리브라 암호화폐 페이팔 이탈의 사방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파트너도 흔들리고 미국과 EU, 한국은행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주요 파트너 이탈과 여러 방향에서 오는 압박에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회의적인 시각 속에서 디지털 세계 패권을 노리던 페이스북의 행보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련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6일 파이낸셜 타임즈, CNBC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간편 결제 서비스 사업자이죠. 네, 페이팔이 리브라 컨소시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의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브라 프로젝트는 저개발 국가에 소재한 다수의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죠. 네, 문턱이 높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P2P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금융망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앞서 페이스북은 이제 지난 6월 리브라 협회 출범과 함께 백서를 공개하면서 내년 상용화를 이렇게 목표한 바 내놓은 바가 있고, 페이팔 외에도 비자, 마스터카드, 우버 등 28개사가 참여하고 연말까지 100여 개의 참여사를 유치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후 금융 파트너들 중심으로 이탈 조짐이 보이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 협의체들도 부정적 기조를 보이며 난항이 예상이 됐습니다. 네, 결국 페이팔의 이탈로 다른 금융 파트너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상하원 모두 청문회를 통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유럽 연합인 EU 역시 부정적입니다. 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안정성, 결제와 시장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기존 화폐 대체제로 설계되지도 않았다면서 입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제 한국은행 역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네, 실리콘밸리의 다른 IT 기업인 애플마저도 부정적입니다. 네, 일단 이러한 입장에서 페이스북은 우선은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미 법무장관도 페이스북의 메시지 서비스 암호화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게 되면은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공개 서한을 통해 페이스북의 메시지 서비스 암호화 계획을 연기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해당 서한에서 그는 수사 목적으로 당국이 페이스북의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전까지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또한 암호화 기술이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법 집행기관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독일 재무장관은 이 유로 발행으로 이제 리브라를 대응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독일 경제 주간지 비르츠 샤프츠 보헤에 따르게 되면은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이 페이스북에 리브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핵심 주권 중 하나가 화폐 발행이다. 우리는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유익하다. 이를 중국, 러시아, 미국 또는 민간 기업에 줄 수 없다라고까지 덧붙였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슐츠 장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최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지지자로 선회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리브라에 대해서 얼마나 각국 정부가 리브라를 싫어하는지 체감할 수가 있죠. 네, 리브라를 대응하겠다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리브라를 대응하겠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애플의 CEO 팀 쿡조차도 같은 기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리브라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리브라 측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성과 발표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가 이제 수요일 내 첫 회의를 열고 최신 성과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네, 4일 페이팔의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리브라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조만간 첫 리브라 카운슬 미팅을 개최하면서 프로젝트 관련 최신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리브라는 보안성이 높고 거래 마찰이 적은 현대식 지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세대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구제할 것이다. 노력은 긴 여정을 위한 과정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그리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리브라의 여정에 함께하고자 한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리스크, 기여도 평가 등을 면밀히 진행하고 리브라가 약속한 혁신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일 안에 첫 리브라 카운슬 미팅을 개최하고 최신 성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1,500여 개의 기업 관련 내용도 이때 공유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눈물 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리브라 측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지를 않는데요. 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국이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해도 힘든데 이건 뭐 전 세계가 담합해서 막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이번 트위터를 보면 본인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죠. 네,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내년 정식적으로 런칭이 되었을 때 리브라가 가져올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전 세계 국가에게 욕을 먹고 있는 리브라의 소식과 더불어서 전 세계 XRP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리플에 관한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그룹이 모바일 암호화폐 원래 BRD의 XRP를 플랫폼 내 채택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밑에 보면은 쓸데없는 내용들도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네, BRD라는 플랫폼에 XRP 토큰을 추가한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1월 SBI 홀딩스의 자회사죠. SBI 크립토 인베스트먼트는 BRD 개발팀에 1,500만 달러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 BRD를 사용하여 일본과 아시아 전역으로 영역을 넓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BRD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네, 170개국 이상의 국가에 2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iOS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BRD 회사도 XRP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파트너십이 리플의 발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의 호재들 그리고 그와는 상관없는 움직이는 XRP의 가격 이것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여지껏 쌓아왔던 XRP의 호재들이 한순간에 폭발해서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받는 그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미 SEC 투자관리 부문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산하투자관리 부문 담당자가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비트코인 펀드인 사이퍼 테크놀리지스가 SEC에 투자회사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서 비트코인이 증권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입니다. 네, SEC 담당자는 사이버 테크놀로지가 제시한 하위 테스트와 올 초 SEC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 분류 프레임이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그는 또한 사이버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해당 회사는 주요한 법률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 측정, 관리, 잠재적인 시장 조종 위험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사이버 테크놀로지를 투자회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향후 관련 심사를 중단한다 밝혔네요. 네, 코인베이스 옴니 렌탈스 인수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테크크런치를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렌탈 스타트업 옴니 렌탄스를 인수하기 위한 초일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네, 해당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는 이를 통해서 산하 토큰 보상형 암호화폐 교육 플랫폼 코인베이스 언에 필요한 개발자들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총무성이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은 위법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게 되면 일본 총무성이 정치 후원금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총무성은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정치 인사가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는 건 위법이지만 암호화폐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금전 및 유가 증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니온대의 이와이 도모 아키 교수는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적을 하면서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통해 정치 후원금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투명성과 공정성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네요. 네, 미 크립토 평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크라켄과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등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크라켄,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등 미국 유명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지난 9월 말 크립토 평가위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위원회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각 토큰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제시해서 당국의 규제 감독이 없어도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네, 서클의 인터넷 파이낸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앵커, 랩스 등 유명 암호화폐 기업들도 해당 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과연 미 크립토 평가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스탠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히텐슈타인 신규 블록체인 법안 통과 포괄적 규제안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리히텐슈타인 국회가 3일 일명 블록체인 법안으로 불리는 신뢰 가능한 기술의 토큰 및 실제 법안, 서비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보호 및 관련 민법 이슈, 토큰 관련 서비스 업체 규제 방안 등 포괄적 범위의 블록체인 관련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의회는 이와 관련해 토큰 이코노미와 관련해 이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드리안 헤슬러 리히텐슈타인 총리는 이날 TVTG를 통해서 정부의 금융중심 전략의 필수 요소들이 실현되고 리히텐슈타인은 토큰 이코노미 공급자들을 위해 혁신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지위를 보장한다라고 밝혔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31호 전날 대비 1포인트 오른 32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는 투자자의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개선됐음을 의미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입니다.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네, 100이면 낙관이죠. 30이면 아무리 공부해도 내 암호화폐, 내 돈, 내 투자 자산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로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다사다난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쯤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만 보게 되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가격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의 생태계는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팩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03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누르면 가격이 조금 하락했는데요. 303원으로 똑같네요. 이러한 날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똑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